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2주택인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각 항은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일단 이렇게 10개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10개로 구분이 되고 각각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이거는 잘 알고 계시는데, 종전주택하고 신규주택이 있을 때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요거는 양도하는 비과세되는 양도주택을 말합니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거예요. 요건이 이제 신규 종전주택 취득하고 나서 1년 있다가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되고,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하고 나서 3년 안에 양도해야 비과세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요건 2는 뭐냐 하니까 이거예요. 2년을 보유해야 된다는,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그리고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에 취득했을 때는 이제 2년 거주 요건도 갖춰야 된다. 이거는 전부 다 갖춰야 됩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이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주택은 뭐냐 하니까, 그러니까 이 취득 순서가 요 5로 되어 있는 거는 취득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그게 비과세가 됩니다. 가령 일반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했을 때, 나중에 일반주택 양도했을 때 비과세 된다는 의미지, 이 순서를 안 지키고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 취득해가지고 나중에 일반주택 양도하는 거는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그 다음에 상속주택을 취득했을 때, 그리고 일반주택 양도할 때 이제 비과세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서가 있습니다. 일반주택 취득하고 나서 상속주택을 취득하고, 이 상속주택은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취득해야 되고, 상속주택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선순위 상속주택만 해당된다. 그리고 공동상속주택, 공동으로 상속했을 때는 이 주된 상속에는 위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요거 순서를 지켜야 되는데, 13년 2월 14일 이전에 상속받은 거는 순서 무관하게 이렇게 일반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위하고 똑같은데, 이 지분이 소수지분권자일 때는 취득 순서에 상관이 없고, 동일 세대, 요는 별도 세대인데 동일 세대로 취득해도 가능하다. 그리고 선순위 주택은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양도기한이 제한이 없습니다. 아까 이거는 3년이지만 순서 무관하다. 그리고 몇 번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일반주택 몇 번 사고 팔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동거복량학과하고 혼인학과는 비슷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동거복량은 10년 내, 혼인학과는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가 되었습니다. 단지 동거복량은 위에 직계 존속이 분 중에 한 분은 60세 이상이라 해야 되고, 중대 질병이 있을 때는 또 60세가 아니라도 가능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주택은 이 취득 순서 거는 거 상관없고, 일반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 된다는 거고요. 농어촌 주택, 요건 조금 복잡한데, 이 순서는 관계없고, 이제 일반주택, 요거는 농어촌 주택을 요 세 개로 대별해 놨는데, 순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워놔야 되겠네. 요 농어촌 주택만 저거 하면은 이게 일단은 저기 없는데, 수도권 바뀌고, 읍면 소재 주택이 이 농어촌 주택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주택이 있을 때는 일반주택 서울집 할 때는 이제 비과세 해준다는 거죠. 요거 밑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부득이한 주택,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는 주택은 일반주택이 있고 수도권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고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그리고 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고 나서 3년 내에 일반 주택 양도했을 때 비과세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는 치약이나 근무상의 행편, 질병, 그리고 학교 폭력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그게 부득이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하고 장기 어린이집, 요거는 뭐 거주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건데, 뭐 시기는 제한이 없고, 이거는 이제 조정지역 불문하고 2년 거주를 해야 된다는 게 좀 다른 거하고 차이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장기 임대주택은 뭐 세무사하고 지자체 등록하고 정액 5% 정액 제한 준수해야 되고, 어린이집은 고유번호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반주택 양도 당시에. 그 다음에 요 농어촌 주택에 이제 요걸 세부 사항으로 보면은 이 농어촌 주택이라는 게 일반 농어촌 주택일 수도 있고 상속주택이 될 수도 있고 인농주택이 될 수도 있고 기농주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인농주택이라는 거는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농주택은 서울에 살다가 이제 시골로 갔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농어촌 주택은 이제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상속주택은 이제 선순위 상속주택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여러 주택을 이제 상속받았을 때, 그것도 요 농어촌 주택 할 때 상속주택에는 포함됩니다. 꼭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니라도 가능하다. 순서는 관계없고요. 그래서 아까 요거는 또 상속주택, 일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받아야 되지만은, 이거는,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속주택은 근데 이제 비상속인은 5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고, 뭐 몇 번이라도 반복해서 이렇게 일반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고, 별도 세대 상속은 이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인농주택은 요거는 순서가 관계가 있습니다. 기농주택하고. 그러니까 이제 인농주택을 선취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골에 살다가 이렇게 이제 서울로 뭐 다른 데로 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농인이 시골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왔으면은 시골의 집 그거는 주택수에 포함 안 시키겠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인농주택이라는 거는 인농인이 농사 짓고 있을 때 5년 이상 거주를 했어야 됩니다. 반복 가능하고요. 기농주택은 이제 시골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시골로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서울에 살다가 시골로 내려갔을 때 서울집 할 때 이제 비과세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기농이나 기여하고 나서 3년 이상 제촌 작용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농하는 그 기농주택은 고가주택이면 안 됩니다. 취득 당시에 12억 이상 되면 안 되고, 또 대지가 620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660제곱미터. 그리고 기농할 때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농하고 나서 요 5년 내에 서울집을 팔아야 됩니다. 요거는 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요 기농 요 3개의 주택은 수도권 뭐 상속주택, 인농주택, 기농주택 이거는 수도권 밖에 읍면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읍지역에는 도시지역은 안 되고요. 면지역은 뭐 이런 거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요건 2 이거는 이제 전부 다 해당이 되는데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해 2년은 보유해야 되고 조정지역에 취득했을 때는 2년 거주를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뭐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이 표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가 중요하고 뭐 세부적인 거는 또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 중요한 줄거리만 이렇게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하실 때 일단 줄거리만 이렇게 판단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부터. 예, 감사합니다.